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최근 그 뉴스가 나왔죠. 어,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이제 EU를 향해서 이제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 달러치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제 트위터를 날렸고, 실제 트럼프 지시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보복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헬리콥터, 크게는 헬리콥터, 뭐 작게는 뭐 치즈.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부문이 보복 리스트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최근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거의 타결되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드디어 무역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조금 이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이제 반대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총구가 이제 일단 EU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요. 미중 무역 진행 상황, 그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이 일단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낙관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아직 협의해야 상황이 있다고 계속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협상 타결 4주 시간표가 이제 종전에 주어졌었는데, 이 시간표는 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U에다가 총구를 겨눈 거는 이제 결국 조만간 워싱턴에서 이제 개최될 스프링 미팅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의 그 첫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트럼프의 그 EU에 대한 무역 전쟁 메시지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미팅에서, 여기에는 이제 G20 재무장관들, 그리고 뭐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 세계 각국의 실제적인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그 결정자들 있잖아요. 정책 위반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매우 의도적인 포석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 EU에 대한 그 무역 전쟁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실제 그 워싱턴에서 이제 스프링 미팅이 진행이 되면 트럼프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그 원문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원문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유럽에 대한 그 무역 전쟁도 그냥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시작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 마무리 짓게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아직 마무리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무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총구는 이제 유럽, 이제 트위터 상으로는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유럽뿐만이 아니고 곧 시작될 일본과의 그 새로운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TH라고. 여기에도 분명히 총구가 겨누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개발도상국에 그 무관세 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고 있습니다. GSP라고. 여기에서 이제 인도를 또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는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예고를 했거든요.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나머지 EU 국가들, 멕시코들에 대해서 자동차 고유 관세에 대한 그 문제가 검토가 된다는 소식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2월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바람에
잠시 미뤄졌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여전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 짓게 된다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 외 나라들, 그리고 한국, 독일, 일본, 그리고 유럽, 멕시코 등을 겨냥한 자동차 고율 관세가 수면 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IMF가 이제 트럼프 방식의 무역 전쟁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 오히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면 그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한 뭐 시장에 나쁜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오히려 더 다른 그 선진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번질 것으로 지금 흐름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재 그 독일 상황, 독일의 그 경제적인 그 지표들 이미 거의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그 무역 전쟁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럽의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상황도 보면은 특히 제조 부문 4월 1일날 발표했던 그 독일의 제조 구매 관리 지수를 보면은 또 떨어졌어요. 예상치보다. 예상치가 원래 44.7이었거든요. 좀 전에. 44.7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3월 달에. 근데 이거보다도 더 안 좋아졌고 이제 44도 조만간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파른 하락, 이런 흐름세는 2011년 그 유로존 위기가 대두됐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파른 하락세는. 그래서 이런 흐름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EU 전체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EU는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을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상황이 오히려 커지는 것 같다. 무역 전쟁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했고요. 간단한 영상이긴 한데 향후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 특히 하반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요소들이라서 이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뭘 의도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최근 연준에 가하는 압력들 그리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4죠. QE4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멘트들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결과적으로 그 작년에 있었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그 외환 상황이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같이 상승하게 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중국 이후에 그 외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 수익을 더 하락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실물 경제 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결국 달러 유동성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QE4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을 조금 방어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